안녕하세요. 긍정 스텔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죠. 바로 실패. 해도 안 될까봐, 실패할까봐, 도전하기도 전에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근데 해보면 알게 돼요.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포기였다는 걸요.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1년 동안 아주 가열차게 돈 되는 일들에 도전을 해봤는데,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들의 기준은 바로 투자금을 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공부하고 해보고 싶은 건 다 도전해보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찾아보고 방법과 노하우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보들을 뒤져서 나가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뭔지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뭔가를 해서 월급 이상의, 우리가 돈 잘 버는 사람의 기준점으로 두는 월 1000 이상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20, 30대였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 전까지 단순히 온라인으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하는 기본적인 방법들 말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싶은 신박한 방법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특히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 현상을 발견하고 나니까, 나는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돈 벌기에는 너무 늙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자신감도 떨어지기도 했는데, 일단 이런 나약한 생각은 집어치우고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룰 수 있었을까? 연구의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늙어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도전해보기로 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더 유리하긴 하지만 좀 더 나이 들었다 해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어차피 이제 100세 시대라고 했을 때 20대에게는 7, 80년의 세월이 남은 거고 40대에게는 5, 60년의 세월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0대나 40대나 긴 세월을 살아내야 한다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동안 연구해서 파악한 요즘 젊은 부자들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돈 모으고 불리기의 중요성입니다. 재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주식, 부동산 이런 고위험 투자는 잃을까봐 무서워서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뭐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잃을 가능성이 있는 건 아예 쳐다도 안 봤었거든요. 그래서 연이율 2, 3% 나오는 예적금만 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잃을까봐 무서워서 투자 못하는 게 아니라 투자도 공부해보고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거 하기에는 너무 게을러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리스크를 헤칭하려면 본업에서 나오는 수입 말고 부수입으로 돈을 벌어서 그걸 리스크가 큰 투자에 활용해 보는 거죠. 그냥 잃을까봐 무서워서 투자 못하는 게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는 더 위험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젊어서 여행 가야지, 지금을 즐겨야지, 젊었을 때 옷도 예쁜 거 사 입고 해야지, 나이 들면 후회한다고 지금 즐기랬어, 뭐 그러잖아요. 지금 즐겨야지, 젊을 때 여행 다녀야지 이러면서 1년에 몇백만 원 소비하는 건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몇백만 원을 투자하는 데 쓰는 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렇게 살다간 나이 들면 더 서러워집니다. 차라리 나이 들어서 더 편하게 여행하고 더 좋은 거 사 입고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 대신에 투자에 대해서도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 50만 원씩 부수입을 벌어서 1년에 600만 원을 모은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모은 돈으로 예쁜 가방이랑 옷을 사거나 여행 가는데 써버리는 대신에 미국 주식 아니면 국내 주식에 투자해보는 거죠. 써버리면 그 순간 0이 돼버리지만 투자해서 연이율 10에서 20% 수익을 낸다 생각해보면 600만 원은 660만 원에서 72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자들의 특징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에도 굉장히 고심하고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공부하고 재테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익의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 거죠. 두 번째, 돈 되는 건 다 도전해보는 겁니다. 앱테크 공모주 청약 얘기하면
그거 돈 얼마나 된다고 계좌 개설하고 번거롭게 하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냥 안 할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앱테크도 번거롭게 이거 하루에 몇백 원 모으자고 그거에서 뭐하나 하면서 스타벅스 커피는 아무렇지 않게 사 마시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잘한 푼돈도 모아봐야 돈이 소중한지 알고 스타벅스 커피 마실 거 컴포즈 사 마시거나 한번 참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요즘 부업해서 몇백만 원 벌 수 있다. 투자하면 무조건 연 20% 수익 낼 수 있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기 집단이 많잖아요. 이런 건 100% 거르셔야 합니다. 근데 돈 안 들이고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오늘 내가 한두 시간 SNS 하면서 흘려보내는 시간은 1년 후에 모아봤자 아무것도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한두 시간을 뭐라도 시작해서 쌓아나가면 틀림없이 그건 돈이 됩니다. 백날 SNS 하고 남의 인생 들여다봤자 내 삶이 더 초라하게 느껴지기만 하고 더 사고 싶은 것만 늘어요. 힘들게 공부하고 도전해서 부수입 몇십만 원 벌어봤자 뭐해? 너무 피곤해서 힘들 거야. 그러기 전에 일단 다 해보세요. 돈 될 만한 거 다 해보세요. 단 이상한 사기 집단에 넘어가는 건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요즘 젊은 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돈 되는 건 이렇게 뭐든지 다 게을리하지 않고 도전해 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본업에 플러스하라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는 회사 성실하게 다니면서 본업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근데 하루 8시간 회사만 다니고 이외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분들은 한번 차분히 앉아서 나의 10년, 20년 후를 한번 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든 다니지 않고 있든 내 삶은 어떨지 상상해보고 엑셀에 정리도 해보세요. 내 수입이 지금은 얼마이고 매년 수입이 몇 프로 정도 인상되는지, 그리고 내 인생 계획은 어떻게 되고 나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세요. 나는 내 집 마련을 할 건지 아닌지, 결혼을 할 건지 아닌지, 여기부터 인생의 큰 전환점들도 대략적으로 정해보시고 그때마다 들어가는 목돈은 어느 정도가 될지 적으면서 내가 지금 벌어서 쓰고 남는 돈을 투자해서 얼마 정도 돈을 모아야 인생의 큰 일들에 사용될 비용을 지불하고 또 내가 몇 살까지 일하고 은퇴할지, 그때 은퇴 자금은 얼마 정도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면 지금 25살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워낙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는 어른들이 또는 학교에서 시키는 걸 잘하면 그게 최고인 걸로 착각하게끔 만들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중간중간 좀 엉뚱한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그 엉뚱한 생각들을 실현할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상상으로 마무리 짓고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차라리 그때 그 엉뚱한 생각들을 따랐다면 어땠을까 후회가 되곤 합니다. 제가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제 상사가 이런 회사 왜 들어왔냐, 빨리 다른 길 알아봐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모르던 나이였으니까 빨리 다른 거 찾아봐야 되나?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들면서 제가 그동안 꿈꿨던 걸 그때라도 배워서 시작해보려고 다른 길을 하나 물색했었거든요. 물론 회사 다니면서 월급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그냥 그 현실과 타협해버리고 말았지만요. 그때 차라리 그 길을 좀 더 가열차게 달렸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도 들긴 합니다. 제가 그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건 도전할 용기가 없어서였어요. 그리고 보통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걷는 노선과 다른 길이었기 때문이었죠. 요즘 20, 30대들 사이에서 파이어족보다는 현금 흐름 창출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거나 부수입으로 생활비 충족을 가능하게 해서 본업에서는 은퇴하는 사이드 파이어족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업은 유지하면서 월급만큼 벌 수 있는 부수입을 만드는데 여러 방식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배당주를 공부하면서 장기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해서 은퇴 후에 이 배당금으로 생활비가 충족될 수 있게 한다거나 부동산이나 부업들 이런 것들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본업을 유지하면서 월급 이외의 것에서 월급보다 더 많이 돈을 벌거나 20, 30대 젊은 나이에 본업을 관두고도 본업 이상의 돈을 버는 젊은 부자들의 공통점은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조합해서 수입의 크기를 눈덩이처럼 굴려나가는 방법을 쓴다는 건데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번 해보지 뭐 라고 도전해서 하나를 만들어 두고 그것과 연계해서 투자로 돈을 불리고 또 다른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내 채널과 내 영향력 키우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내 채널을 만든다는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여가를 보내는 방법은 꽤 심플했어요. 주로 TV를 보거나 주말에는 극장에 가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거나 하는 방식이었죠. 소비하는 미디어는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대형 브랜드나 기업들처럼 돈이 많은 곳들이 일방적으로 이런 전통 미디어의 광고를 하면 사람들은 그 광고의 제품들을 보고 소비하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부자들은 이렇게 바뀐 트렌드를 누구보다 먼저 캐치했고, 거기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한번 좀 더 쉽게 생각해 볼게요. 부수입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20, 30대인데 미래를 보니 암울해서 돈을 더 빨리, 더 많이 모으고 싶어서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40, 50대 이상인데 당장 몇 년 후가 슬슬 걱정돼서 정말 초조해서 돈을 더 많이 모아두거나 회사가 아니라도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게 필요해서 돈을 모아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돈 버는 방법은 나이를 떠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 방법들의 중심은 바로 내 채널과 영향력을 키우는 게 정말 필수적이 됐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부수입을 벌려고 선택하는 부업들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게 스마트 스토어죠. 자본금 많이 안 들게 온라인에서 뭔가를 판매하는 걸 가장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아마 시도해서 뭐라도 팔아보려 했던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온라인 판매는 레드오션이 맞았고, 생각보다 광고비를 많이 들여야 판매가 되더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비를 무한정 부어가면서 판매를 하면 얼마 못 가서 비용 감당이 안 돼서 금방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인스타나 블로그 아니면 유튜브를 운영해서 어느 정도의 팔로워를 확보한 채널을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보통은 몇백만 원 넘게 들여서 광고를 해야 하는데 내 채널이 있으면 그 채널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크로스로도 가능해요. 일단 인스타를 키우고 거기서 팔로워들을 기반으로 해서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게 블로그에서 유튜브, 블로그에서 인스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채널들을 키워두면 물론 거기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도 있겠죠. 아니면 유료 광고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게 바로 돈 안 들이고 내 채널에 내 상품을 광고할 수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서 거기 인플루언서들이 가는 맛집 따라가고 그들이 입는 옷 따라 사고 그랬었다면 그 반대가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 SNS를 키워보는 거죠. 난 아는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패션 센스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하는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모든 카테고리를 한번 다 조사해보세요. 분명 뭐라도 하나는 있을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요즘 너무 간절하게 부수입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